영어 2차 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차 시의 첫 번째 시간에는 홍정혜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조교재 5쪽의 내용을 말 그대로 그 본문의 내용 파악 위주로 설명을 한 수업이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보조교재 5쪽의 내용을 이제는 부문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조교재 5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탐 미셸은 영국인 교사였고 1970년대에 그가 일했던 곳은 어디였죠? 영어, English language, 영어를 가르치는 기숙학교에 보딩스쿨 어디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방문했어요. 비치, 해변을 방문했고 그리고 주어 없이 또 하나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탐 미셸이라는 사람이 해변을 방문해서 펭귄 한 마리를 발견을 합니다. 이런 구조가 이게 아주 굉장히 평이한 구조지만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and라는 접속사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and라는 접속사 그 다음에 or 그 다음에 but 이 세 개의 접속사는 병렬 연결을 하는 기능을 한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앞내용과 뒷내용의 내용을 병렬 대등하게 연결을 한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생략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해변을 방문해서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장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that이라는 말이 이어져요. 우리가 지금 that을 생각할 때는 접속사, 지금 이 that은 접속사냐 아니면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관계부사냐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시대명사냐. 그러니까 that의 역할은 크게 대명사,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얘가 일단은 지시대명사는 아니겠죠. 저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니까.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그렇다면 그 세 가지의 특징 중에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접속사와 관계부사가 갖고 있지 못한 독특한 특징. 관계대명사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뭘까요? 뒤에 이어지는 절의 내용이 주어 혹은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죠.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접속사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나 절, 관계부사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나 절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가 없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주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문장에서의 역할은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한 꾸밈, 수식 이런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어느 날 그가 해변을 방문해서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펭귄이 was injured 부상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alone 혼자 무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nd가 있으니까 was라는 동사 다음에 형용사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셸은 얘를 보고 나서 그 새를 펭귄이 새네요. 그 새를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decide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동사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 decide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to help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음 볼게요. 그리고 주어는 하나인데
cleaned it, fed it, and even gave it the name Juan Salvador. 그가 cleaned it, 그것을 깨끗하게 씻겨요. 그리고 fed it, 그것에게 먹이를 줍니다. fed는 뭐의 과거입니다. 이거는 불규칙 변화 하는 거니까 외워둬야겠죠. feed, fed, fat. 그가 펭귄을 깨끗하게 씻겨서 그것에게 먹이를 주고 even, 심지어는 gave it a name, 이름까지 줍니다. 뭐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후안 살바도라고. 역시 마찬가지. and라는 말 병렬 구조. and라는 연결어 때문에 이 세 가지 행위를 주어 하나로 써놓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가 씻기고 먹이고 이름도 지어줬다. 그날 이후부터 후안 살바도는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 The terrace of his room. 오브라는 전치사는 대표적으로 A, of, B의 형태로 많이 쓰이죠.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예, B의 A.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방의 테라스 위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의 방은 어디 있었죠? 학교 기숙사에 있던 그의 방의 테라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날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의 일부분이었는데 쉼표와 쉼표 사이, 컴마와 컴마 사이에 이렇게 기입되어 있는, 끼어들어가 있는 이 구문을 뭐라고 하죠? 예, 삽입구문이라고 하고, 삽입구문의 역할은 왜 굳이 말을 더 집어넣었을까요? 앞에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탐 미셸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의 일부이다. 근데 그 이야기는 about, 무엇에 대해서? 펭귄과 그 학교의 한 남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볼게요. 그 첫째 날부터 여기까지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또 대시 이어져 있습니다. 대시를 보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죠?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접속사냐.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그렇죠. 없다. 뭐가 없다? 뒷문장에 주어 혹은 목적어가 없으면 대신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어나 목적어가 다 있으면 접속사나 관계부사라는 겁니다. 자, 얘는 보면 I라는 주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brought는 뭐에 과거요? 그렇죠. bring, 데리고 오다. 그러니까 내가 펭귄 한 마리를 데리고 온 첫날부터 주어가 있어요. 가지고 왔어요. 무엇을? 펭귄 한 마리를. 을들에 해당하는 목적어도 있습니다.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다. 일단 뭐는 아니다. 관계대명사는 아니다. 그러면 얘는 접속사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라는 말이 왜 붙었냐면 앞에 있는 명사와 관계에 있는 절을 연결하는 말.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접속사랑은 성격이 다르죠. 관계가 있다라는 건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꾸밈으로써 관계가 있다. 꾸밈으로써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아니었고 접속사도 아니었으니 관계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when이 됐죠? 앞에 선행사의 내용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첫 번째 날부터 뭘 했던 첫 번째 날? 펭귄을 데리고 왔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할 것이. to live는 왜 붙었을까요? to live, to root.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root는 to root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해석했을까요? 가장 큰 뜻은 세 가지 뜻 정도는 완전히 알아두고 갑시다. 투부정사의 세 가지 뜻,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뜻은 뭐뭐하는 것, 뭐뭐할, 뭐뭐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그렇죠. 학교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같이 사는 거니까. 학교에서 같이 살게 하기 위하여 펭귄을 데리고 온 그 첫날부터 특히나 한 학생이 원했어요. 뭘 원했죠? help with는 뭐뭐 하는 것을, with라면 나오는 것을 돕다니까 그를 돌보는 것을 돕고 싶어 했다. want도, want라는 동사도 아까 나왔던 decide와 마찬가지로
beside와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to help,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쓴다라는 얘기는 to help를 helping 요 따위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to help 이런 형태로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디에고 곤잘레스였고요. 디에고는 샤이한 보이였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는 대소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앞에 있는 말과 관계가 있는 저를 이끈다. 관계가 있다는 거 어떻게 관계를 맺는 거라고요? 꾸며주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디에고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는데 이러이러한 수줍음이 많은 아이, 어떤 뭐뭐할 것 같은 생트루츠는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뭐할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 그러니까 be frightened of his own shadow 할 것 같은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be frightened of는 쉽게 be afraid of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림자조차도 두려워할 것 같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신의 그림자조차도 두려워할 것 같은 아주 숫기 없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그 아이가 학급 친구들과 굉장히 struggle이라는 말은 무엇으로 고심하다 씨름하다니까 학급 아이들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방과후 학교 after school activities라고 해요. 방과후 학교 중 그 어떤 것도 seem to suit him. suit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어울리다, 누구누구에게 맞다라는 말이니까 그에게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of가 여기서는 of라는 말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A of B. 대부분의 of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아주 많은 경우 무엇 중에 하나 또는 무엇 중에 하나도 아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에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어울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Neither A nor B라고 하는 것은 A도 아니고 B도 아닌 둘 다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죠. Neither A nor B. 그러니까 그는 강하지도 않았고 athletic, 튼튼하지도 않았어요. 럭비를 하는 운동장에서 어떤 아이도 그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그런데 보세요. or 다음에 주어 없이 동사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nobody라는 주어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패스도 하지 않았고 게임에 참여시켜주지도 않았다. or의 동그라미. 이 or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and, or, but. 그렇죠. 병렬 구조를 만드는 대등 접속사. 병렬 구조를 만드는. 그래서 병렬 구조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노바리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그에게 패스를 하거나 또는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게임에. except가 나와 있는데요. 이 except의 원래 쓰임을 보면 무엇을 제외하다라는 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except가 전치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접속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치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죠? 그렇죠. 전치사 다음에는 ing가 쓰인다. 그런데 보면 ing가 아니라 투부정사가 쓰여 있네요. 그럼 이게 틀렸나? 틀린 게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건 전치사 ing의 예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except, but, save. 이 세 가지는 but도 마찬가지로 접속사로만 쓰인다? 아니다. 전치사로도 쓰인다. 어떤 뜻으로? 무엇을 제외하고. save라는 말은 뭐죠? 구하다, 절약하다.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명사를 끌고 와서 무엇을 제외하고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except, but, save. 이 세 가지는 전치사 ing를 깹니다. 투부정사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생각할 건 뭐다? except, but, save. 전치사로 쓰일 때 투부정사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패스도 하지 않고 게임에도 끼어주지 않고 뭐 할 때 제외하고 그를 놀려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체크업 부분을 봅시다. 체크업 아랫부분 5쪽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어퍼상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그리고 that과 which를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뭘 고르는 문제죠? 그렇죠? which를 보니까 아, 관계대명사냐 that 아니면 관계대명사가 아닌 접속사 혹은 관계부사냐 그걸 고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뭘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그렇죠.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는 접속사는 뒤에 있는 문장을 보고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 혹은 관계부사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 혹은 목적어가 없다면 관계대명사. 자, 완전한가요? 이거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미를 100% 전달할 수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We first met at school. 학교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어. 우리가 처음 만났어 학교에서 완벽하게 전달을 하고 있죠. 완전한 문장이에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얘는 의미를 100% 전달하는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일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뭐 모르더라도 의미를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이 이어졌으니까 관계대명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관계부사예요. 접속사 아니라 관계부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The day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보나 마나죠. Neither A or가 아니라 nor. 아, 얘는 관계부사니까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해석하지 않고도 얘는 답을 알 수 있습니다. argument라는 말은 싸움, 논쟁이죠. 논쟁, 말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말다툼을 한 이후에 그녀는 내게 전화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문자도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Neither A nor B의 구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5쪽에 대한 구문 해설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6쪽을 다시 보게 될 텐데요. 그때 예습은 하지 않더라도 복습은 확실하게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혼자서 지금 빈 교실에 혼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느라고 힘든데 어쨌든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희망도 생기고 또 기대도 됩니다. 어쨌거나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